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도 영상 하나를 또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누수 탐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압력 게이지조차도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스 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압력 조정기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압력 조정기를 또 압력 게이지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뭐 게이지 종류도 좀 알아보고, 만드는 건 여러 가지 부속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게끔 만들면 됩니다. 뭐가 정답이 없어요. 누수 탐지기 장비 업체에서 탐지기를 처음 구입을 하게 되면 게이지를 줍니다. 게이지도 함께 주는데, 그 게이지는 그냥 보편화적으로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며, 그거를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꼭 그것이 아니어도 물론 나한테 맞는 걸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 그렇다고 장비 업체에서 주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뭐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더 정밀하게, 오탐하지 않게 더욱더 정밀하게 만들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 게이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지 종류에는 또 보편적으로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일 충만식, 오일 충만식 압력계, 오일 충만식이라는 게 이게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의 장점을 이거 저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오일 충만식의 장점은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단지 이 바늘이 떠는 거를 방지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일반 압력계보다는 좀 더 내구성이 좋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이게 일반 압력계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저렴하면서도 그냥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게이지. 여기서 가장 0점이 좋다 하면 물론 뭐 디지털 게이지겠죠. 근데 여기 보이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산전,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가격도 꽤 나갑니다. 예.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100파이다 보니까 이 눈금을 미세 누수에서 확인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60파이보다는 이 100파이가 이 압력 떨어지는 거에 또 좀 더 정밀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세 누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디지털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요거는 이제 와이드 산전, 보통 이제 요거는 일반 배관 뭐 부속집에 가면 없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 이제 개장을 관리하는 업체에 가야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60파이짜리 같은 경우에는 오일 충만식 60파이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배관 부속집에도 있지만 공업 부속 이런 데 뭐 산업 현장 뭐 부속 관리하는 데 이런 데 가면 다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요 일반 요거는 뭐 가까운 이제 우리 배관 부속 가게 가면 자재집 가면 다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DYO 제품, 뭐 USA 이런 거 미국 제품인데, 뭐 제품 이거는 이제 그 압력계 그 압력 그 레인지에 따라서 그 모델명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 구입은 성지테크라고 거기도 이제 압력계 전문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구입을 하지 마시고 성지테크를 검색하시면 전화번호가 뜰 거예요. 하고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뭐 몇 킬로짜리를 원하시냐. 그러면 그거에 맞는 모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화상 유선상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D사에서 이제 게이지를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모델을 보고 이제 찾은 겁니다. 예,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제품인가 찾아봤더니
국내에서 성지테크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모델을 얘기하면 하고 그 레인지 그러니까 그 몇 킬로까지 쓸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kg 이상을 쓸 거다 그랬더니 14kg짜리 왜냐면 그 밑에 게 7kg인가 그럴 거예요. 10kg짜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레인지 범위가 204이니까 14kg까지 쓸 수 있는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게이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이제 배관의 이제 압력을 확인하는 이제 이 압력계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카플러로 이제 연결한 거고, 요걸 또 이제 이렇게 원터치 피팅으로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거는 뭐 본인들이 쓰기 나름대로, 저는 이게 이제 에어 카플러 빼는 게 이렇게 에어 카플러를 꼈다 이게 하는 게 저는 편리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다시 저도 이제 이 지금 튜브 피팅으로 원터치 피팅으로 저도 이제 바꿔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래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새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건 아셔야 될 게, 저는 이 공합 부속은 상하 제품을 씁니다. 상하라고 국내에서는 공합적으로는 좀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튜브도 다 상하고 이것도 다 상하 제품입니다. 다 상하 제품이고, 이렇게 이 튜브 이 호수 이것도 다 상하 제품이고,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카플러 에어 카플러 뭐 이 모든 부속이 저는 다 상하 거예요. 이 원터치 피팅도 다 상하 거. 상하 외에는 다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하 대리점에 가시면 상하 엔지니어링 대리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관 부속집에 가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합 부속을 취급하는 곳에 가시면 일반 배관 부속보다 더 많은 부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취급을 해요. 오히려 더 정밀한 공합이 더 저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업 현장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 배관 부속집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부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수 탐지할 때는 거의 공합을 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합 부속 자재집에 가시면 수많은 부속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상하 제품을 상하 부속 상하 엔지니어링의 회사 거를 이용합니다. 부득이하게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사용하지만, 웬만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는 상하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카플러라든가 튜브, 호수 이런 거 뭐 피팅 이런 거 다 이제 상하 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길어졌는데, 먼저 이제 게이지 만드는 거 앞서서 우리가 가스 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면 이제 질소 압력 조정기입니다. 질소 압력 조정기. 솔직히 질소 아니고 알곤 게이지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꼭 질소가 아니라 알곤 압력 조정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토출 압력만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질소 압력 조정기인데, 이 압력 조정기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이게 우리가 보통 1차 게이지, 2차 게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입력 측, 즉 탱크의 압력, 1차 측 탱크의 압력을 이제 보여주는 게이지고, 여기 보시면 25 메가파스칼, 즉 250kg per cm죠. 즉 250kg까지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탱크의 압력은 또한 100kg, 100k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2차 측, 즉 사용하는 압력을 보여주는 압력 게이지입니다. 2차 측 압력 게이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레귤레이터로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출력 값을 보는 거예요. 보통 배관의 압력을 우리가 걸을 때 4kg에 3kg 이상을 걸기 때문에 3kg, 4kg, 5kg 뭐 어쩔 때 뭐 7kg까지 걸긴 하지만, 어쨌든 요걸로 레귤레이터로 돌려가지고
토출 압력을 갖다가 눈으로 보면서 맞추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량계인데 현재 이제 나가는 양을 갖다가 유량계인데 솔직히 저는 요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만드는 걸 보여줄 텐데 요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가스 탐지 하실 때는 굳이 요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요것만 압력만 기준치 이상으로 이제 너무 오버해서만 안 쓰시면 요거는 유량계는 굳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이게 탱크 요게 이제 탱크에 조립되는 건데 탱크에 조립하고 요 가스를 여기 보이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은 공합, 한쪽은 가스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레귤레이터에 있는 요거는 피치가 우리 일반 이 나사 피치랑은 좀 일반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이시면 여기가 다 야마가 나거나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보시면 부속을 이제 이게 4분의 1인치 보통 우리가 압력 게이지가 4분의 1인치 아니면 2분의 1인치를 사용하는데 4분의 1인치 같은 경우 요거 이제 이게 4분의 1인치인데 요게 피치가 요거랑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론 돌아가긴 하는데 여기가 잘 이게 이빨이 안 맞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새기 때문에 여기를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조립을 한 다음에 보면은 4분의 1인치 이 원터치 피팅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여기는 무조건 본드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튜브로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에 똑같이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피팅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보이시면 제가 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두 가지 만든다는 게 제가 지금 좀 설명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진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압력 게이지. 배관에 압력을 넣을 때 압력을 조정해서 넣는 거. 이거는 가스. 가스통에서 나오는 이제 압력이 이렇게 압력 게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압력 게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눈금을 압력을 확인하면서 다음에 이쪽으로 가든 아무튼 이 배관 쪽으로 이제 압력을 넣는 그런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 이것도 뭐 각자 이제 업체마다 이제 유수 업체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제 방식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압력 조정기를 구입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조립이 돼서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압력 조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를 이제 호수 여기 있다.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탐지기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카플러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움직일 때 여기서 조금씩 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탐을 하게 되는 거죠. 미세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가 울려버리니까 탐지기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탐지를 할 때는 기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밀이 어떤 경우라도 누수되는 부위 외에서 가스가 새나가면 안 돼요.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새는 곳이 어디냐?
이 조종기에서 많이 셉니다. 조종기. 조종기에도 세는 것이 이 게이지에서 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배관에 여기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통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압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2차 측까지 압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탐지기를 여기를 한 번은 훑어봐야 돼요. 탐지기를 여기 한번 대봐야 돼요. 탐지기를 한번 대서 가스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게이지에서 세는 경우도 있고 여기 연결 부위 여기서 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캡 다이프램 안에서 노후돼가지고 여기서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기는 꼭 신품을 스페어를 꼭 하나씩 갖고 다녀야 돼요. 네. 누설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종기는 꼭 스페어를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 방식대로 지금부터 조종기를 만약에 이제 조종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옵니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구입하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박스에. 그러면 제 방식대로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합니다. 요거를 분리를 해서 요거를 빼버립니다. 예. 요건 쓰지 마세요. 그냥. 예. 이 레귤레이터는 저기 유량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밸브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밸브를 먼저 답니다. 이렇게 밸브를 달고 밸브를 달죠. 그래서 밸브를 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거를 부속이 보시면 이렇게 에어 카플러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건지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대로 조정하시면 돼요. 요걸로 할 건지 요거를 빼고 바로 바로 이렇게 원터치 히팅으로 할 건지 이것도 이제 일자형이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L자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조립하기 나름이라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항상 여기는 이제 테프론을 감아주든지 아니면 본드 작업을 해주는지 좋고 본드는 뭘 쓰냐 저는 제가 항상 기밀 작업을 할 때는 쓰는 이 본드입니다. 이게 가격이 가장 비싸요. 5770 록타이트 그걸 사용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프라이머를 작업해 주는 게 프라이머란 뭐냐면 여러분 프라이머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드를 바르겠다 그러면 이 본드가 잘 안착될 수 있게 발라주는 게 일종의 이제 본드라고 이것도 일체 본드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를 꼭 뿌려주는 게 이 본드의 성능을 올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밀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를 여러 가지로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가 아닌 이런 식으로 이거는 T자를 써도 되는데 지금 T가 없고 지금 크로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아니면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 생략을 한 거예요. 제가 테프론 작업하고 본드 작업은 다 생략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했다고 가정하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이제 밸브를 달아 놓던지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머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한쪽은 에어 카플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순놈 카플러가 꽂히기 전까지는 새지 않아요. 얘는 자동으로 이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밸브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또 다른 걸 쓰고 싶다고 하면 쓰던지 아니면 지금 이거 크로스인데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T자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압력 조정기 이후에 연결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나머지들은 본인들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한 다음에 뭐 또 한쪽에 안 쓰는 경우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밸브를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그 T자를 그냥 쓰시던가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될 것 같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이렇게 쓰시면 기밀 작업만 잘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튜브나 아니면 이걸 빼고 아니면 카플러 쓰고 싶다 그러면 카플러 연결하면 간단하게 압력 조정기에서 이렇게 이후에 부속을 사용해서 게이지와 함께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된 경우에는 바로 여기다 이렇게 꽂아도 되겠죠. 네. 바로 이렇게 통이 있으면 바로 여기다 꽂은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전이나 밸브에다가 연결하면 이렇게 바로 꽂으면 바로 이제 가스는 주입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알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림으로만 그냥 스쳐서 지나갈 때는 저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압력 조정기는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요거를 쓰고 싶다, 난 요거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분의 1인치 이 부속이 요거와 이 피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치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쪼개게 되면 이거 이제 야마가 납니다. 그래서 테프론도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본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밀 작업을 해줘야지 여기서 누설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여기다 이렇게 피팅을 달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압력 조정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람기가 필요가 없고 굳이 이 피치에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가 이거를 그냥 막 꽉 조여보면 여기가 이제 이빨이 다 나갑니다. 이빨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안 쓰고 그냥 요거에다 씁니다. 요거에다 쓰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밸브로 달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 그거는 왜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토출 압력만 조절해주면 요 이제 튜브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주면서 이 게이지를 보면서 넣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쓰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누구께 맞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쓰기 나름인 거예요. 뭐 저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쓴다 안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아니 뭐 탐지한 데 있어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누수만 찾을 수 있게끔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됐지. 뭐 이런 거 조정기도 뭐 압력 게이지니 조정기를 뭐 만들 때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이런 거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들이 만들기 나름인 거지. 그래서 조정기 여기 조정기 이후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압력 게이지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압력 게이지는 예, 요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오일 충만식. 오일 충만식 게이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고 그냥 알려드린다면 이거를 못 모르고 잘라지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뭐 있지? 이건 한글로 써있네. 여기 오일 충만식 압력계를 다 구입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사용 전에
여기를 자르라고 이렇게 다 써놨어요.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 한글로 써있네요. 여기. 근데 이게 뭔지 용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구입하자마자 다 자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게이지를 다 세워서 쓰지 않잖아요. 이게 눕혀서도 쓰고 그러다 보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제 확인용 게이지 놓을 때는 다 이렇게 이제 세로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도 이제 보관을 하거나 뭐 뒤집힐 때도 있고 한데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 오일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은 잘라야 되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자르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자르신 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 오일 충만식 그 게이지는 뭐 암모니아, 뭐 가상화수소, 염산, 가상화수소, 이런 쪽에 그 화학을 다루는 쪽에 이 오일 충만식 게이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이게 오일과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내압이 안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절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이 안 걸리고 이렇게 빠지게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쉽죠 보면 이제 폭발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압력계가 폭발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충만식은 이게 꼭 여기 돼지꼬리처럼 생긴 데를 꼭 잘라가지고 내압이 안 걸리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저희들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잘라가지고 괜히 오일 다 흘리고 절대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 충만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합부속집 가면은 15,000원 또 좀 더 저렴한 건 10,000원 보통 15,000원 선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막 배관 부속집 가가지고 막 이거 이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 적어도 오일 충만식 요거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크로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오일 게이지, 압력 게이지, 그다음에 크로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밸브를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더 좋은 거로 쓰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두 개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일 수 있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튜브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피팅으로 이렇게 피팅으로 해놓으시면 되고 나는 피팅이 싫다 나는 카플러로 쓰고 싶다 그러면 카플러 카플러가 다 어디 갔나 안 보이네. 그 많던 카플러가 다 어디 갔지? 그냥 이걸로 모양을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2분의 1인치로 이렇게 카플러를 연결하시면 되고 아니면 피팅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내가 카플러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카플러를 쓰면 되고 나는 이쪽도 뭐 피팅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피팅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출이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배관 쪽에 연결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일러에는 20A 그 다음에 일반 수도는 15A 그 다음에 뭐 가스보일러나 뭐 심야보일러 같은 경우 25A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도 15A가 있고 그 다음에 20A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맞는 부속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수전 쪽에
수전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던지 여러 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스보일러 난방 배관 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그쪽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연결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카플러다 그러면 여기도 카플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안 그러면 휘팅이다 그러면 얘도 여기를 휘팅으로 하고 얘도 여기를 휘팅으로 하면 튜브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다양하게 내가 쓰기 편하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게이지는 나는 좀 더 큰 걸 달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가 이제 2분의 1인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크로스를 2분의 1인치를 써서 이렇게 크게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은 내가 뭐 각자 이것도 이제 부인들이 좋아하는 부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속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 남들 쓰는데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나는 좀 더 독특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독특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만들었던 거 어디 갔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은 이거 다 동관으로 만들어 놓은 적도 있어요. 이 부속도 나간 데를 다 동관으로 모양을 나름 그냥 특이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동관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뭐 쓰는데 그렇게 편리하지가 않아서 그냥 모양은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 분해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쓰시는데 편하신 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꼭 우리가 부속을 갖다가 뭐 배관 부속이라고 해서 공업 부속이 아닌 꼭 우리가 뭐 보일러에 들어간 부속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혼용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업 부속 자재상에 가시면 일반 배관 부속보다는 부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대충적으로 그냥 그림만 그려가시면 거기서 그냥 부속들 다 알아서 다 맞춰줍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 부속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가시면 구입할 때 편리하죠. 왜냐면 갔는데 뭐 인치도 모르고 미리수도 모르고 어떤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부속 이름이 뭔지 이게 부속 이름이 뭔지 이 부속 이름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 자재상에서도 자재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건네줄 때 편리하지 어떤 자재인지 이름지도 모르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모양이 생겼네 그러면 그냥 직접 고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입할 때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배관의 부속들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고 가시면 나중에 뭐 자재를 구입할 때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일러 가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슨 자재를 사러 갔어. 근데 그 자재명을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거랑 이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오고 가는 그 좀 대화가 뭔가 이게 이제 알고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딱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관 부속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예전에 배웠던 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용어가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전문 용어로 쓰시게 되면 뭔가 되게 전문가다워 보입니다. 진짜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처럼 보여요. 그 용어 하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래서 배관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이 진짜 정말 이 배관명 이거에도 다 뜻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 코드 번호에도 이 배관 규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배관집에 갔을 때 뭐뭐뭐뭐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 배관 전문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취급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가 가서 딱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배관을 하나 딱 꺼내놓는 거랑 뭐 말을 잘 얼버무리면서 잘 설명도 못하고 막 이러면 그 자재상에서도 봤을 때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같아 안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갔을 때 이런 배관 부속 이름이라던가 이런 뭐 피치 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규격들을 갖다가 한 번에 딱딱딱 얘기해주면 그 자재상에서도 나를 대하는 게 틀립니다. 이 사람 좀 뭐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 이 자재 하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뭐 책도 보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 부속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흔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주륜관, 네, 엑셀, 네, 동관, 그다음에 뭐 카이테, 그다음에 메타폴, 뭐 이런 뭐 부속들 솔직히 그냥 앞에 이름만 틀리지 뒤에 거는 다 뭐 CM, CF 뭐 이런 용어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약자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를 설명할 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암놈, 순놈. 뭐 물론 맞는 말이에요. 암놈, 순놈. 뭐 순나사, 암나사. 물론 다 맞는 말이고. 하지만 그거에 또 이제 배관 부속의 또 명칭인데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M 얘기하면 물론 CF가 뭐야? CM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약자인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게이지 만드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게이지도 내가 뭘로 바꾸냐에 따라서 여기서 뭐 디지털을 쓰게 되면 디지털 게이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걸 더 연장해서 나는 뭐 게이지를 2개 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또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T자를 쓰든 해가지고 여기에 뭐 또 다른 게이지를 또 달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들 쓰는 것처럼 쓰고 싶으신 분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나는 저 사람과 좀 더 뭔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지만 이걸 가지고 좀 더 다르게 독특하게 얼마든지 게이지도 이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독특하게 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직접 한번 만들어서 이런 부속들도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구매하는 거보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물론 더 저렴하지만 저렴한 거보다는 일단 내가 만들면서 그런 데서 또 생각이 또 이제 다른 걸 만들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제가 올린 영상 좀 참고하셔서 나만의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압력 게이지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너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가 왜냐면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제 편집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영상 올려드릴 거라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지루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집수리단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